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17.2%는 연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는 이른바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적자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4,600만 원, 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 4,500만 원으로 원리금 상환이 적자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적자 가구와 흑자 가구의 재무 상태를 비교해보면 만기 일시 상환 대상 대출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크기를 나타내는 LTI에서는 LTI가 5배 이상인 고 LTI 가구의 비중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. 결국 금융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크다는 점은 적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. 따라서 적자 가구의 재무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 LTI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. 먼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취약 가구의 보증금 상환 문제가 또 다른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적자 가구의 18.6%가 세입자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적자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또 LTI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담보 실제 가치 대비 은행 대출 금액이 적더라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LTI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LTI 상한 설정을 통해 LTV의 무력화 및 가계부채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 등을 가계의 재무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이미 2020년 4월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졌지만 고 LTI 가구 중 적자 가구의 평균 만 나이는 51.5세로 적자 가구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역시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향후 물가 및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필수 소비 지출 및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흑자 가구의 가계재무 상태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. 과도하게 빚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채무 관리 등 가계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